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증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66세 여성분이십니다. 피부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요. 6개월 전부터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먹어도 일시적 효과만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리와 배 부위에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원은주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모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6개월 전부터 두드러기 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뭐 특별한 질환을 앓으시거나 특이한 음식을 드셨거나 하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네. 연골제를 타다 먹었더니 그때 이렇게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뭐를 그 약을 드셨다고요? 먹고 난 뒤부터 아, 네네. 몸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예. 두드러기가. 예, 예.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네네. 그건 완치가 안 된다면서 약을 먹으면 한 3일은 괜찮아요. 네네. 한 봉만 먹으면은 바르지 않아도 네네. 약만 먹어도 효과가 네. 있는데 네네. 따뜻한 데서 자고 나면은 더 가려운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안치가 없다는데 한 방으로서는 안치가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네네, 충분히 완치는 가능하시고요. 이제 네. 다만 치료 기간이 만성 두드러기로 이미 넘어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치료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접근을 하셔서 치료를 하신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네. 일단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환자분이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원인들이 대개는 불분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어떤 약을 복용한 이후에 이것이 나타났다면은 내 몸에서 이 약물에 대한 감인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두드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네.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약물의 독소 반응들을 내가 충분히 배독하고 해독해낼 수 있고 그것을 없애줄 수 있다면은 만성 두드러기는 충분히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다른 원장님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더 궁금한 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현 원장님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예전에 지금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네. 두드러기가 발생한 게 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는 네. 혹시 음식이나 어떤 약물이나 비슷한 반응을 보이신 적은 없으셨나요? 알레르기 체질인 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뭐 피부로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식이나 약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특별하게 두드러기 같은 거를 보이지는 네.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지금은 양약을 그럼 너무 가려우면 드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요. 그러면 한 번 드시면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예. 있는 상황이 되는군요. 예, 근데 이게 따뜻한 데서 자게 되면은 또 가렵더라고요. 이상하게. 따뜻한 데서 주무시면 가렵고. 예. 그럼 가려울 때 긁으면 실제로 피부가 올라오나요, 붉게? 빨갛게 반점이 생기면서 심하면 두드러기도 이렇게 솟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낮에는 뭐 그 낮하고 밤하고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밤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밤에. 밤에 주로 더 그러시군요. 예. 그 평상시에 식사하실 때 식사 습관이 예. 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야채를 저는- 훨씬 더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채식주의거든요. 고기, 육류 전혀 안 먹거든요. 아예 안 드시는군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제가 네. 판단하기에는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안 드시고 그다음에 네. 일상생활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약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그것이 네. 너무 길어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까 원은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네. 들어왔던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게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물론 더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한약 네. 치료를 하시던 아니면 침 치료, 뜸 치료를 하시던 하셔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몸에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생활 관리들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제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물을 좀 충분히 섭취하신다든지 물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세가 아주 많이 되시진 않으셨으니까 가볍게 운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땀이 살짝 나는 일들이 자꾸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훈련들을 자꾸자꾸 해주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창성 원장님, 이런 겨울철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증상들, 또 한랭 두드러기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생활 요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께서 한랭 두드러기에 가까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콜링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아마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는 한랭 두드러기 또는 한랭 알러지, 한랭 알레르기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체의 과민 반응이고 한랭 알레르기,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는 얘기는 추운 환경에 있어서 인체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바람이 너무 급격하게 노출된다고 하면 피부가 이제 가렵거나 팽진이나 뭐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불편감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발적감이 생기니까 환자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건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겨울철에 특히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추운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탈감작이 되도록 나갈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최대한 장갑을 잘 낀다든지 얼굴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모자를 잘 쓰고 나가서 찬바람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드러기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피부라고 하는 거는 건조하거나 피부 자체 보습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수분 섭취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이제 환경에서 습도를 방 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능한 그 제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습도를 이제 적어도 한 40% 이상 정도 온도도 이제 당연히 추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한 이제 18에서 20도 이상 정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두드러기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자체가 아까 우리 최원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독소를 다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역할이 좀 떨어지게 되면 외부에서라도 뭐 따뜻한 물을 좀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해서 차가운 환경에 급속도로 인체가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금 환자분 같이 만약에 거꾸로 콜린성 알레르기 즉 너무 뜨거운 데 가거나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확 변해서 올라갔을 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는 그 반대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추운 환경에서는 다르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햇볕을 쬐다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데 너무 쉽게 노출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아마 콜린성 두드러기 자체의 관리에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 이런 점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원 원장님,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피부 질환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자극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를 억제하고 버려내고 내 것을 받아들이는 기능들을 하는 폐라든지 기관지, 대장, 피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통속으로 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극을 내가 얼마만큼 잘 견뎌주느냐, 잘 못 견뎌주면 예민해지는 것이고 예민한 것을 더 뭐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조금 아까 전화 주셨던 그 환자분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약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자기 약효를 다 하고서 사라져주면 그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약이 자기 약효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혹은 그 약에 대해서 내 몸이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이놈을 빨리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여지는 반응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피부라든지 기관지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여기에 외부의 자극이 얼마만큼 내 몸이 이 자극들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라는 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먼지도 있을 수 있겠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균이나 바이러스 등도 있겠지만 음식물도 그럴 수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내 몸 안에 내 물질에 대해서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잘 굳건하게 지켜주게 만들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치료 방법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재원 원장님, 많은 분들이 피부 질환 때문에 한의원에 찾아오는데요. 어떤 치료 방법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그 피부 질환은 우리 최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소화기라든가 다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금방 우리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풍진, 뭐 단마진, 은진 이런 병명으로 불리던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를 구분을 해보면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풍열로 인한 풍열로 인한 두드러기, 또 하나는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풍한으로 인한 두드러기, 또 하나는 많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셨겠지만 음식으로 인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열을 더울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드러기 색깔도 좀 붉은색이고 그런 걸 볼 때,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풍열성 두드러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풍열성 두드러기는 열을 꺼주는 약재를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는 약재는 현계나 방풍, 그다음에 선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습진이라든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요법들도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조금 아까 전화하셨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질환 때문에 고생하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약물 치료라든지 아주 전문가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들이 효과를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활요법들이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류의 피부 질환들을 대략 2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몸 안에 열이 많거나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평상시에 예민했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혹은 나이가 들어서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피부 질환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몸 안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바깥으로 발산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생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중에 제일 편한 것이 아주 가볍게 땀이 살짝 날 만한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 갇혀있는 열들을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더불어서 약물 치료나 아니면 침뜸 치료들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몸 안에 열이 많지 않고 몸이 차갑고 피부가 좀 창백하고 피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거칠거칠하고 곱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몸 안에 충분한 영양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아주 골고루 음식물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특히나 이런 분들은 음식을 작게 먹더라도 꼭꼭 씹어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런 작은 생활 관리들이 실제로는 피부 질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임재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생강차라든지 대추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간히 활용해 주시면 몸을 덮이고 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피부 증상을 빠르게 낫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은주 원장님, 마지막으로 피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피부 질환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크게 나누면은 흑증과 실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들이 외부에 침입해서 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독소가 돼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것을 실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나타나는 질환을 허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여러 가지 독소가 유입되면서 지금 환자분들처럼 나타나는 질환들이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드러기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뭐 건선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 계통의 상당수가 실증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배독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배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땀을 내어서 배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배독을 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이렇게 크가지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심호흡만 충분히 잘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성 독소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서 배기되지 않으면은 그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여러 가지 독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호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땀을 내어서 배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땀을 내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피부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산요법을 쓰게 되면은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피부 질환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에 피부 질환의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독소의 배출 통로의 하나로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올 때 절대로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되고 담당하시는 원장님과 충분히 잘 상의를 하셔서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약침 치료라든지 침 치료, 보항 치료 이런 보조요법들을 병행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명현 반응이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독소의 배출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독소가 덜 유입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뭐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뭐 해독 주스나 해독 그 스프를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간에서 이런 독소들을 얼마나 다 정화시킬 수 있느냐, 대사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해독 기능을 증가시켜주는 것도 그 피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는 대부분 다 간에서 대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에서 얼마나 외부에서 유입된 독소들을 잘 대사시켜서 빠른 속도로 내보낼 수 있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들어온 약물을 간에서 충분히 대사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면역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감인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스트레스의 조절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잘 조절하시는 것도 아까 뭐 뜨거운 열에 노출됐을 때 내가 두드러기 반응이 훨씬 더 심하시다면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허증인 것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혈을 보호해주는 약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증상으로는 피부 질환을 가진 시청자분의 상담을 이어가 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의 원장님들과 생방송으로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